회장님요? 회장님. 예,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우리가 시간을 좀 한번 벌어 보입시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나머지 시간은 점심시간 때 하는 걸로 하고, 앞에 우리 전현식 교수님이 너무 의지가 강해시가지고 40분 하시고 식사 시간에 질의응답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20분 가까이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빔 프로젝터가 좀 그러니까 책자를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저탄소 관련해서 우리 거창에서는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제 만족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저는 기분 좋은 게 딱 한 군데에서 차단해 버리니까 자동으로 차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낙수 뭐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필지에 조금 이제 도복도 좀 있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배수가 잘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논토양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드린 대로 그 부분은 심토 파쇄기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배수가 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책자에 다 있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 이제 사업이 또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청보리를 하시죠, 그죠? 호미를 많이 심죠. 호미를 많이 심으십니까? 호미에 관해서도 지금 어령군에서도 교육이 들어와 있고, 청보리하고, 그 이제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기회 되면 그 자료가 또 있고 하니까, 다음 내년에 뭐, 교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호미를 하시든 청보리를 하시든 동작물로 이제 헤어리비치는 안 하시나요? 그럼 뭐 같이 하시면 사료가가 엄청 높아지는데,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헤어리베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추운 지방에서 잘 자라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녹비 작물, 소위 푸꾸름 작물로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이제 얼추 오신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선에 그 1년 동안 우리 단지장님 또 대표자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촬영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올려드리고 또 직접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평가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고, 오늘 이제 쌀, 그러니까 현미로 분비 평가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단백질 함량에 관해서는 시료가 사실 조금 늦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고 드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미 유리니까 완전미 유리에 관해서 일단 보고 드리고, 지금 빔 프로젝트가 없지만 일단 동영상 자료는 제가 그거 해가지고 따로 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흑백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가 상그러울 수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원래 결과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 저탄소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이웃이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올해도 인정을 받으셨죠. 뭐 2년 연속 가니까 지금 몇 필지에 몇 헥타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탄소 인정 받은 데. 예? 100.5헥타르 다 받았습니까? 인정은
뭐 인정을 다 받아야 되십니다. 인정은 7농가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7농가의 면적은 면적은 한 60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면 한 한 60헥타르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로 친환경 인정이든 친환경 인정보다는 GAP 인정이 훨씬 편합니다. 그 나중에 뭐 따로 그거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친환경 인정은 상당히 지켜야 될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GAP를 우선에 하시는 게 우수 농산물 관리거든요. 요걸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인정받는 데도 유리하고 저탄소 인정을 뭐 2번이나 받으셨으니까 방법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저탄소란 게 우리 물 관리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양하고 나서 4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주변에서 물 떼기를 시작해서 2주 이상만 물 떼시고 물 떼고 나서 이제 물 다음에 넣고 나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걸러대기. 그러니까 한 3cm 정도는 물 떼고 안 되고 한 또 일주일 있다가 3cm 되고 안 되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그 장 올려 보니까 출수기가 8월 한 15일 정도 되더라고요. 15일에서 20일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수확기가 한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2달 정도 되니까 그 이제 완전 물떼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시니까 그거는 이제 필지별로 물이 잘 안 빠지면 조금 빨리 떼시고 물 잘 빠지면 좀 늦게 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물이 좀 잘 안 빠져요. 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원래 사실 중간 학수를 한 게 6월 26일, 28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간 학수한 게 한 달 정도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실천 잘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점은 왜 장점이냐? 한번 딱 가다 놔도 물 소요량이 적으니까 공기적 기능이 크게 또 기여를 하는 것이고, 단점은 내가 이 물을 빨리 빼야 되는데 성격도 급한데 빼야 되는데 이게 천천히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뿌리 활력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그거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그 2페이지 밑에 보시면 식량작물 저탄소 농업기술 방법 및 효과에 관해서 중간 물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온실가스 발생 저감하고 농업 용수 전략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온실가스 저감은 실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CO2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논에서 그럼 무슨 CO2가 발생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벼재배를 해서 CO2를 모읍니다. 포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프로도 하고 뿌리에도 하고 이삭에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3페이지 그 위에 그림 보시면 조금 글자가 작아서 그러합니다만 가장 핵심은 토양 속에 물을 담그면 거기 메탄 형성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활력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메탄 CH4라는 CO2가 아닌 CH4를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중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지수로 보면 한 20배에서 30배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량 발생을 해도 CO2보다 평균적으로 25배 정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2주간, 3주간 물떼기를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의령에서 한 거하고 전국 8도에서 한 결과가 거의 한 65%까지 메탄 발생을 줄입니다. 그건 아주 획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주간 중간학수를 했음에도 효과가 잘 안 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배수가 거의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배수를 우리가 했는데 중간학수를 실시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계속 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낮았다 하는 그게 이제 12월 14일 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토론회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예당하면 안 되지만 거기서
제가 볼 때 3분의 2는 아주 효과가 잘 나왔고 3분의 1은 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게 토성 자체가 점질토, 예,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리고 우리가 물이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토양 자체가 점질토인 경우는 물이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쫀대흙 있지 않습니까? 공작하던 흙. 그런 흙들인 경우가 황토라든지 이게 많이 있는 데는 그렇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배수 등급으로 봤을 때 이게 지하 수위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야 위층이야 들려 있지 않습니까? 들려 있어도 얘들은 배수가 조금 안 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내려앉은데 평야지는 거의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배수 불량답으로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와 후자의 뭐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배수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토 파쇄기를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럼 심토 파쇄기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직파재배. 우리는 직파재배는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초 문제 때문에 안 하시는데, 여기 직파재배 또는 무경운 하니까 깜짝 놀라시죠? 무경운까지 가시면은 탄소 저감에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탄소 심사 인정 받으실 때 심사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고 중간 이행 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한 10월 달, 11월 달에 최종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서면 평가를 하실 때 보면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기름을 얼마 쓰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겁니다. 기름을 작년보다, 그럼 기름을 적게 쓰려고 하면은 트랙터를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지 예치 횟수를 줄인다든지 뭔가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게 결국은 지구를 지키는 길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 그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도 필요하고, 그죠? 드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섣불리 기술이 없이 달라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농가에 가서 섣불리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번 해보실 젊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젊은 분들은 70 이하 되면 젊은 분들입니다. 제가 뭐 시골에 가면 요새 뭐 80 되신 분들도 뭐 논에 가서 일하고 하시니까 뭐 중정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인드 생각이 젊으셔야 됩니다. 뭐 50대도 우리 타고난 생각 갖고 계시는 늙은 분하고 똑같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데, 벼를 담수 직파, 건다 직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호밀이나 한번 파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파만 해봤죠. 벼 직파 해보셨습니까? 드론도 해봤고, 그 해보셨나요? 드론은 솔직히 조금 힘들었고요. 네. 이제 작년이다. 우리 이런 직파 말고 이제 우리가 벼씨를 많이 넣어서 가지를 안 보고 바로 올라오게 해서는 그런 뭐 방법인데, 네. 그래 그 직파를 하니까 괜찮더라고 되더라고. 이게 네. 좀 늦게 심어도 추수도 빠르고 있는 수확 시기도 비슷해지고, 네. 대신 일찍 하니까 네. 잡초가 올라가서 좀 늦게 해야 잡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훨씬 경제적이죠. 그렇게 가면. 그러면 뭐 호밀 아니라 실제 보리도 이모작이 가능할 그런 형태도 직파를 해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실제 우리가 실험하는 거하고 현장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10월 중순에 왔지 않습니까? 이 앞에 10월 중순에 왔는데 수확이 다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창은 좀 위도보다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10월 뭐 초 되면 전부 끝났겠지 했는데 뭐 아직도 진행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어령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저는 어령보다 한 열흘 빠르다 생각했는데 완전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무엇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신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하는 데는 여행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드론이라든지 이걸 좀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일단 내년에 한 번 더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메탄 가스 발생하는 거 요것은 이제 다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배 재배에서 이제 물떼기를 우리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2주 이상입니다. 2주 또는 3주, 뭐 4주까지도 뭐 괜찮은데 그 요것은 지역에 따라 반드시 다르다는 말씀 드렸고 한 장 또 넘겨주시면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왜 저탄소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축산하고 벼 재배하고 요게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에서는 이제 소 방귀 끼는 거하고 트름하는 거 여기서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은 축산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시니까 가스 배출을 그만 많이 하고 계시니까 탄소세를 많이 내놔야 됩니다. 세금을. 어쨌든 예, 그걸 이제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사용량, 소위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그게 가장 좋고 아까 이제 뭐 적투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저게 키가 이제 1m 50 정도 되고 상당히 도보가 약합니다. 그러면 비료를 규산지 비료를 조금 시용하면은 도복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중간 악수 시행 잘 하고 하면 그 도복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게 그 창은 일부 제가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이유가 저기 경관작물로 아주 엑셀런트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멋집니다. 특히 석양 딱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붉은색이거든요. 바람 불면 설랑설랑설랑 쫙 석양미가 엄청나게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도시민들 한번 보시면 뭐 이 금운산 안 가시고 이거 다 구경 오십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유채 뭐 얘기하지만은 유채 하시는 분한테 죄송한데 비교가 안 됩니다. 햇살 탁 받으면 멋집니다. 아침에는 또 아침대로 이슬 딱 묻어가 또 해 질 때는 해 지는 대로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탈곡하는데 상당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까락이 엄청 깁니다. 한 15cm 깁니다. 이 까락이 수염이 한 15cm 그러니까 탈곡기 넣어가지고 이거 뭐 하다가는 안에 소위 낑긴다 그러면 찌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아까 이제 그 대신에 짚은 아주 좋습니다. 조사료용으로 축산하시는 분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뇨 환자, 고혈압, 고지혈, 뭐 삼고는 완벽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들이 다 있습니다. 뭐 폴리페놀, 가바 이런 성분들이 카로틴하고 다 있습니다. 최고죠. 대신에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방법 저한테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주시려고 하는 순간 절단합니다. 수량은 우리 관행 그 일반 벼, 뭐 일품, 일미, 뭐 영어지미에 비해서는 뭐 솔직히 절반 보시면 됩니다. 절반. 예. 그건 감수로 하시고 뭐 파실 때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지금 거창도 그렇고 저 어령도 그렇고 내년에 뭐 함량이 아마 할 것 같은데 어디든지 뭐 우리가 경남 쌀에 있어서는 가장 메리트가 저탄소 아닙니까? 친환경 저탄소 이 두 개가 복합돼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 힘을 받습니다. 아니 어떤 쌀은 고급 매장에 1kg에 2만 원 하는데 우리 쌀은 저 구석에 처박혀요. 지나가다 저는 발로 툭툭 차고 지나가면 참 기분 안 좋죠. 그럼 못 팔아서 또 뭐 벌크로 그냥 뭐 이래 넘기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좀 명품 쌀을 만들자. 그 명품은 옷이거든요. 이 사람도 우리가 양복 딱 입고 멋있게 딱 이래가 딱 싣고 나가면 아주 뭐 별로 그거 해도 멋있게 보이듯이 껍데기를 잘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분들은 뭐가 중요하나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 저탄소하고 친환경 인정 또는 GAP 인정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GAP는 이제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탄소 인정까지 마크까지 붙여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뭐 수매 가격 제가 잠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좀 실망스러운데, 그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싼 게 쌀 아닙니까? 그 항공기 얼마 합니까? 제일 싼에도 불구하고 제일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거 한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외국 사례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도자 분들이 있으니까 또 농업 정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 계시니까 그냥 보시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질의응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니까 아래쪽에 4페이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 결국은 비료하고 작물 보호제 그리고 난방 에너지 그다음 농기계 에너지 절감, 농업 용수 관리 기술까지 농업 용수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 5페이지 상단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저탄소를 하면 실제 이제 화학 비료 절감을 한다는 것은 실제 효과 면에서는 조금은 있습니다. 왜 조금 있느냐 하면 이 중간 낙수를 하면 그러니까 벼를 이양하고 한 40일경에 중간 물대기 하면은 뿌리가 활력이 아주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비로 유수 형성기 때 출수 한 30일, 25일 전에 주지 않습니까? 이걸 절반만 주어도 뿌리 활력이 좋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벼가 관행보다 훨씬 더 잘 자란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복에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태풍 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태풍에는 거의 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 도복된 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 분명히 축산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막 한 대 부 놔놓고 그죠? 그래서 한 대 부으면 안 됩니다. 붓는 순간 거기는 벌써 뭐 쫙 깔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완숙 퇴비를 가지고 바이 뿌려 주셔야 됩니다. 고르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도매 산골 촌놈인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클 때 경운기로 집에 소똥 그거 한 거 이래가 경운기 제가 일단 딱 시동 걸어 놓고 저는 제 혼자 합니다. 그래가 위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퍼 던지거든요. 뭐 그런 것도 했고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가 뒤에 대구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덤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딱 해가지고 그거 댑니다. 대야 놔놓고 덮어 들어봅니다. 그거 부어 놔놓고 그냥 오시면 되죠. 그럼 그거만 이제 배가 쑥 자라고 쓰러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 번잡스럽다 할까 힘드시더라도 퇴비를 만드시는 데는 공동 퇴비사를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 좀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시면은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내년에는 도복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드론 촬영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막, 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뻥긋, 옛날에 뭐 버짐 때문에 뻥긋 뻥뻥 나면 이게 모자 쓰고 다녀야 되듯이 그걸 덮어 씌울 수도 없고 전 세계인이 다 보는데, 하여튼 올려놓기는 올려놨지만, 이제 많이도 아니고 한 1%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돌면서 느낀 게 잡초 방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왕무릉을 투입하지 않는데도 제초가 제대로 안 된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필지 중에서 한 8개, 9개 정도 필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초기에 잡초를 잡지 않으면은 이건 나중에는 못 잡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단지장님들하고 다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 초기에 잡으셔야 됩니다. 초기에, 예. 그 드론 뒀다고 무엇입니까? 드론 뒀다고. 예.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은 지금은 입제를 많이 살포를 하시려고 하는데 입제보다는 유제 있지 않습니까? 스프레이 하는 걸로 하셔도 효과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들어온 기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정부 정책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제 뭐 강하게 그 어필을 할 겁니다만 이게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우리가 빌려 쓰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기계 대수도 뭐 이 집 써야 되고 저 집 써야 되고 충돌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별로 또는 면적 단위로 일정 부분 할당을 하는 식으로 해놔놓고 언제든지 거기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방법. 그냥 뭐 쓰고 또 갖다 주고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돌려가면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도 요구를 하십시오. 저도 할 테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은 기계 대수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인천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 농기 센터를 센터에 쓰면 3일 정도밖에 규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잘 조금씩 보면서 그러니까 좀 기계 대수가 많으면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기계가 비싸다고 하다가 그래, 그거 제가 잘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농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내 땅에 내가 빌딩 짓고 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국가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 땅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짓고 그냥 농사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는데 단지 이제 그 상황을 모르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보다는 밑에서 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말만 자꾸 이래 하면 싫어하거든요. 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러니까 기계를 얼마 지금 필지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얼마큼 필요하다. 그런 거 각 지역별로 면장님 그 주제 회의 하실 때 동장님 여기 누구십니까? 동장님? 예, 이장님. 동장님 하니까 도시는 동장이고 이장님이시죠. 그 이장님이 그걸 딱 모으셔가지고 그 몇 개입니까? 19개. 19개, 아유, 크네. 그러면 19개 이장님들이 일치 단계를 딱 해가지고 그거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는 얼마 필요하노 우리는 얼마 필요하고 해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건의사항을 딱 올리시고 그리고 또 군수님하고 또 나중에 뭐 지사님까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움직이고 국회의원대로 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건 또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매번 제가 보면은 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솔직히 씻어서 갖다 주고 하다가 세월 다 보내보거든요. 그게 시간 더 걸려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안 가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그걸 좀 대수를 일단 늘리고 그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꼭 인지를 하시고 그냥 이거 듣고 고개만 끄덕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고를 하시고. 공섭씨 좀 적으세요. 아니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억 다 하고 있어요. 유튜브 촬영도 하는데. 씻는 걸 좀 기능을 랠리가 그것을 10% 만들었던 거. 아니 씻고 주던가. 그 정부 정책이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뭐 전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도에서 강원도, 경기도,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이렇게 해서 8개 도에서 지금 거점대학 중심으로 해서 책임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2030년까지 저감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12월 달에 전부 교육 다 잡혀 있습니다. 저탄소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남도는 30명의 이제 우리 농업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30명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이게 지금 2030년까지 그 제목이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래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다 거기 결집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이 이제 지사님이 이 원장님이고 외부는 이제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초대가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됐는지 하여튼 뭐 어쨌든 그게 이제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냥 된 겁니다.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책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우리가 힘을 이제 모은다는 거는 그런 데서 여기서 나오는 소위 이제 요구사항들을 제가 저는 다 알고 있지만 다 기억을 했다가 거기서 같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분야뿐만이 아니고 공업 뭐 여러 분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그다음에 자동차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많은 분들이 보면 자꾸 말씀만 이래 하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시든지 동장님, 리장님 먼저 거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 빨리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그 상단은 이제 화학비료 절감하는 거 아시겠죠? 네. 적정 양분 투입하고 외부 양분 투입 감축하는 거.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하단에 보시면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그 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2030년까지 1,800만 톤 이하로 2018년 대비 27%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5페이지 하단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되고 2050년까지는 1,540만 톤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여기 약 8%를 줄여야 됩니다. 2018년 대비. 그런데 우리 농업 분야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제 공업 분야 있지 않습니까? 공업 분야는 많이 줄었어요. 그 왜 줄었냐?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많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2018년 이후에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미 뭐 한 20-30%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업 분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산하고 벼농사 요게 이제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그래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그 넷째 줄, 다섯째 줄 저탄소 벼 농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2019년 그 FAO에서 보고한 우리나라 그 메탄 양이 약 1,000만 톤입니다. 1,000만 톤. 1,046만 톤인데 약 1,000만 톤입니다. 이게 벼 재배 중에서 전체 배출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만약에 중간 학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시 담수보다도 63%까지 저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연구 결과도 그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용수는 최대 약 30%까지 저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량은 어떻게 되냐? 수량은 10%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수확해 보셨지만 수확량이 어땠습니까? 줄어들었죠. 저희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쌀 생산 예산량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한 많게는 15%, 작게는 뭐 비슷한 데도 있지만 5%까지 평균 한 10% 정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했으니까. 자, 8페이지 하단 가보시면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의령군이 지정이 돼서 여기 이제 100.8헥타르입니다. 714 필지에 113농가가 이제 참여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상당히 의령은 이행률이 뭐 100%입니다. 잘했고 여기도 100%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 하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는 뭐 아시니까 그 22년도 농물관리 사업 내용 방법의 맨 하단에 보시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필지별 생육 단계별 물관리 사진을 수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오늘
제가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상당히 젊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사진 다 찍고 그래서 요즘 어플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뭐 필지까지 나오는데 제가 해보니까 필지도 안에 저 들어가야 나오고 앞에는 안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네? 엉뚱한 집은 나오고 이런. 아니, 뭐 그래서 좀 거시기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이제 그 필지 찍는 걸 뭐 여기서 안 찍고 바로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휴대폰의 어플을 모든 분들이 이제 80 이상 되신 분들은 말씀 안 드리고 이하 되신 분들은 어플 깔아드려 가지고 본인 오늘 본인이 찍어서 단톡방 마련하셔가지고 그걸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더 젊어집니다. 이거 많이 써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뭐 800마지기, 700마지기, 뭐 500마지기 이렇게 지으시는데 그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몸살 나면은 뭐 젊은 분들이 진짜 몸살 나서 솔직히 들어 누우면은 나중에 뭐 연세 조금 더 드신 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너무 혹사시키시지 말고 힘을 조금 보태주시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한 거는 얘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이제 메탄 포집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니까 관계가 없고, 여기서 이제 그 맨 아래 새끼치기 한창 때 분월성기 7월 5일 요때 돼 있지 않습니까? 요때 그러니까 이양 이후에 40일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 요때를 기준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는 이행을 잘 하셨으니까 내년에 이제 부탁드릴 거는 약계 근로대기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이행률을 보니까 좀 약계 근로된다고는 하시는데 잘 안 빠져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원래 투수가 안 돼서도 그런 거 있고, 그 물꼬를 그냥 높아난 부분도 일부분 보였습니다. 그 물꼬를 딱 뺄 때는 지면 높이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높아놔놓고 자동으로 감소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물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농 면적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데가 거창입니다. 솔직히 제가 뭐 전국을 다 돌지 않습니까? 물론 호남 들어가면 더 넓고 하지만 이 경남에서는 여기가 제일 하기 쉬워요. 쫙 길이 잘 돼 있죠. 뭐 쫙 가면서 뭐 딱 차단하고 그 물고 파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꼭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4페이지 가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삼광배가 가장 주축으로 많이 재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추층배가 한 20%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동진찰배가 한 10여 농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광배가 전체적으로 생육 특징이 중만생종이면서 품질이 좋고 밥맛이 이제 좋고 또 이모작지에 늦게 심을 경우 적응도 잘 되고 도복 정확성도 있고, 그다음 병해충에서도 출문이 입마름병에 강하고 흰빛 입마름병이 중강이고 벼멜구 오갈병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럼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줄이려고 하면 중간낙수는 필수고 너무 과학비료 의존행으로 갔다가는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추비 중에서 지금 이제 이삭그름하고 알그름 다 주셨습니까? 이삭그름만 주셨습니까? 이삭그름만 주셨죠. 예, 제가 저 옆색독이 들고 다니면서 체크를 다 했거든요. 하니까 알그름을 줄 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굳이 알그름 뭐 10% 20% 준다고 이래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년에도 제가 한 번 더 돌면서,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 옆색도 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립 칼라 차트라는데 요렇게 돼 있어서 쫙 보면은 딱 압니다. 그러니까 출수 이후에 그러니까 호숙기, 유숙기 때죠. 출수하고 뭐 며칠 있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그게 한 6.5, 7 정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7 정도 됐는데도 아이고 더 해야지 하고 뭐 뿌리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어떤 분이 그런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교육은 다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기 전에 16페이지 상단, 요거는 우리 여기 이제 지도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예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그 16페이지 위에입니다. 여기 5월 21일에서 25일, 이제 이약 날짜가 6월 1일에서 5일, 10일에서 15일, 6월 16일에서 20일. 요 예시니까, 그죠? 꼭 요걸 보시고, 여기 그 이양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하면 다 하시죠. 2주. 네, 통상 뭐 2주 안에 거의 끝나니까. 보통 5월 21일에서 6월 한 5일까지 거의 끝나시죠. 뭐 10일까지 가는 데 있습니까? 이모작 얘는 네, 이모작. 호밀은 뭐 수확을 빨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이모작 하셔도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보시고 논에 잠금이 가는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우측에 보시면 저기 이제 여기 이제 국류면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뿌리하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가운데 있는 게 상시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잎색도 아주 푸르고 얘는 그 뿌리가 시커멓습니다. 잔뿌리가 시커먼 게 아주 많습니다. 이 컬러가 아니라서 그런데 상당히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에 병도 많이 발생했는데 자 1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그 가운데 그 뿌리가 나오는 거 있죠. 하얗게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중간학습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하얗게 새로운 뿌리가 나옵니다. 요거거든요. 이걸 유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신건석으로 밑으로 쫙 내립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분포하거든요. 뿌리가 옆으로 분포하는 데다가 계속 물을 댄 곳은 얘가 거의 많이 썩어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 뭐 생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 불면 넘어가고 병 발생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가 있습니다. 요 21페이지는 뭐냐면 토양 이제 이일치라는 건데 산화하는 전이차라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그 저희들이 관행으로 한 거 뾰족 산처럼 튀어 올라온 거 있죠. 높게 있는 거 가운데 좀 요게 이제 계속 물된 겁니다. 거꾸로죠. 요 밑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있는 거 그냥 횡으로 쭉 나일된 거 요게 계속 물된 거고 요 위로 뾰족하게 올라온 것은 중간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 있다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의령에서 시행한 거고 제 우령 농법 하면 시바르당 3kg 내지 4kg 정도 주거든요. 예, 하여튼 그거는 중패를 쓰느냐 뭐 치패를 쓰느냐에 따른데 치패는 안 팔죠. 이제 우리를 선정하면은 전에 보면 요만한 바다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갖고 고기 나오는 거는 불합격, 안 나오는 거는 합격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재배하는 이제 시험 이제 종자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장들이 뭐 알을 몇 개 키워달라. 알겠습니다. 예. 일단 치패는 안 쓰시고 중패를 쓰신다 그죠? 예, 중패입니다. 왜냐하면 치패는 너무 작으니까 소위 건대수가 안 나가거든요. 예, 건대수 안 나가면은 좀 비싸게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거 치패 쓰는 게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는 게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그 로타리 칠 때 바로 넣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렁이 사육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돈이 안 되죠. 그게 뭐 무게로 보면 한 3배, 4배 차이 나는데 그러면 1kg에 예를 들어서 3만 원 받는 것 같으면 이거는 10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중패로 쓰셔도 무방한데
잡초 방제율을 보면은 치표를 쓰면 99.9%입니다. 예, 중표를 쓰면 95%입니다.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 5%를 그 핵심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해거름에 투입을 하시고 아침에 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 하셔도 안 되고 새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소위 통에다가 그죠? 통에다가 담고 이거 한번 쭉 보고 저 붓고 그냥 오시거든요.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그 600평, 800평 정도 놓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논두렁 가면서 앞에 5번, 뒤에 5번 이게 그 바가지 한두 발 들어가시고 주르륵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가지. 야, 한 무대기 뿌나니까 내일 아침 되면 없거든요. 그럼 다 갔다 생각하시거든요. 천만입니다. 고르게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잡초 방제가 왜 안 되냐면 이게 수평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어떤 데 제가 다 보면은 안 봐도 뻔히 답이 나오거든요. 그 기계가 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덜 빠진 데 특히 턴하다 보면 막 빠지고 막 이렇게 막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 뭐 물로타리 친다. 아무리 치도 그거는 낫습니다. 그 옆에는 어떻습니까? 또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뭐 왕우랭이 아니라 할아버지 오도 안 되거든요. 높은 데는. 그래서 이 왕우랭이 특성은 물 따라 이동한다는 특징, 그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를 쓰실 경우에는 쫙 보고 아까 이제 우리 진혜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가 급한 데 문제가 있거든요. 급하니까. 그래서 그 턴하는 바깥쪽 부분은 좀 안 고르고 한 데는 좀 천천히 하시고, 물론 드론으로 하실 때는 뭐 잘 하시니까 그건 없는데 어쨌든 초기에 잡초를 잡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레이저 균평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뭐 구입하기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몸도 작고 이래가지고. 안 하실 겁니까? 그럼 뭐 할 수 없고. 아니, 신경 좀 쓰세요. 지금 여기 명품 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저 임대사업소에 하나 갖다 놓은 그래. 그래, 임대사업소 있으면 됩니다. 아, 있다고요? 갖다 놨나요? 미천을 아직 없습니다. 미천은 아직 없습니다. 그 작업에는 있는 거좀잘 보입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한대 인물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작업 속도가 이게 이제 트랙터 사이즈에 따라 다르거든요. 트랙터 작은데 그 소위 뭐 부착해가 가본들 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을가리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 평탄 작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앞으로 시범 사업 진행이 되고 또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1헥타르당 저탄소 하면은 지금 15만 원, 16만 원, 31만 원이죠. 그리고 바이오차 내년에 들어가면 또 30만 원, 61만 원인가 6만 원, 66만 원이구나. 그 정도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 내년에는 바이오차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바이오차 아시죠? 내년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5,000헥타르 시범 사업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 도에다가 일단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예. 경남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차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그냥 수치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호기가 아닌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딱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유기물을. 그래 나중에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축산 분유, 가축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활용할 겁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같으면 엄청나게 효과를,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뭐 큰 경제성은 없지만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이거는 지금 남동발전 같은데 이제 그 석탄이라든 이거 쓰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 그럼 그거 하면서 나온 폐열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 클래스가 좀 있습니다. 입체가 많고 많은데 이제 약간 중저온에서 한 거하고 고온에서 한 거하고 좀 이 값 차이가 나고 탄소 포집하는 능력도 좀 다른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선도 농가분들은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앞서가야 됩니다. 만약 뭐 뒤에 다른 데 하더라 이래 하시면은 근데 제가 이 거창을 보니까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뭐 대단히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 뭐 하시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저 메탄 뭐 영어가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이 하다 보니까 제가 했으면 영어를 안 하는데 그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하다 보니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영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메탄 발생인데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낮아지고 어떤 데는 밑에 거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뭐냐 상시담수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학수를 이제 잘 이행을 한 데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메탄 발생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효과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2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시기별로 6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위에는 10월 12일까지 보시면 이게 메탄 발생량인데 맨 위에 있는 것은 계속 물된 겁니다. 계속 물되니까 이렇게 320까지 올라가 버리죠. 메탄이 헥타르당. 그러니까 메탄은 아까 CO2보다 한 25배 정도 지구 난화를 많이 시킨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300 해도 3일은 600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 많은 양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1헥타르는 가로 그러니까 그 가로 100m, 세로 100m 논에 요게 메탄으로 보면 300kg. 300kg면 드실 수 없으시죠? 네, 공포 사일리지 600kg죠. 5, 6개 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거의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1년에 메탄을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메탄인데 CO2로 하면 공기 중에 CO2가 0.04%밖에 없지만 우리가 숨 쉬면 나오는 게 CO2,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는데 그걸로 보면은 뭐 20배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6톤이 돼버려요. 6톤 콤포사일리지 10개입니다. 네. 근데 실제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서 포집하는 거, 공기 중에 있는 걸 보면은 보통 뭐 보시면 1헥타르 하면 15톤 정도 되죠. 그러니까 600톤 대 15톤 하면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식량 생산이라든지 여러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육 시기별 특성도 아주 이제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27페이지 보시면 이 병충해 양상이거든요. 27페이지 상시담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입집 무늬마른병이거든요. 그 입집 무늬마른병이 발생하면 사료가치로서는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이 소가 잘 안 먹어요. 이 정도 돼버려요. 그 다음에 뭐 깐부병하고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더라.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위에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물관리에 따른 현미 수량을 보시면 요게 이제 그림이 22년, 23 두 개가 있는데 CC 된 거 요게 그 AB 왼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수량이 낮죠. 그러니까 수량이 한 30% 정도 감합니다. 상시담수가.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거창군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창군 품위조사 된 거 29페이지. 아니, 그 샤르에 되어 있는 요거.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상천리 24-8, 92- 이렇게 칼라로 보면 아주 멋있는데 지금 흑백이라서 제가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것도 다 저희들이 이제 뭐 사진 다 찍어가지고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럼 31페이지 이제 가겠습니다. 31페이지 가시면 자, 여기 자, 31페이지 상단 먼저 가겠습니다. 거창군 벼 품위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맨 처음에 주소 품종 정립이란 게 있죠. 이 정립이 완전립입니다.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쌀, 탑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95% 기준입니다. 쌀로 했을 때. 요거는 현미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완전미율을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로스 손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자체가 완전미가 적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제 쌀을 도정을 했습니다. 현미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90% 넘어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미율을 95% 하겠다 하면은 5% 차이기 때문에 5% 손실만 생기지만 85%가 적립이다 하면은 요걸 95% 이상 맞추려면 10%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현미 상태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거 한번 보시면 92.1 요거 있죠. 92.8 있고, 예, 우리 김 차장님이 92.8A 돼 있죠. 여기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84요 있죠. 84 있죠.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촬영 중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와 계십니까? 예, 손해가 좀 큽니다. 예, 8% 9% 손해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삼위, 미숙립, 착색, 피해립 이런 것들은 이제 참조를 해 주시고, 예,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꺼 주시겠습니다. 지금 비밀로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비공개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